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뷰티 회사를 이끌고 있는 31살의 안은정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된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그때의 일을 들려드리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회사 로비에서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로 말이죠.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루미엘의 신제품 런칭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바쁘게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실 문 앞에서 인사팀장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경력직 면접 보러 오신 분들 명단입니다. 서류를 넘기며 이름들을 살피던 제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김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12년 전의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그녀의 표적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야, 안은정. 너 또 그 옷이야? 진짜 촌스럽다. 네가 옆에서 숨 쉬는 것도 거슬려. 냄새 나는 것 같아. 우리 옆으로 다니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매일같이 들리던 말들. 그리고 책상에 크게 새겨져 있던 낙서들. 뒤룩뒤룩 살찐 돼지 은정, 징그럽다. 학교 나오지 마라. 냄새나니까 꺼져. 그 잔인한 낙서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교실 문을 열면 애들이 킥킥대며 웃었고, 김지연은 항상 가운데 서서 손톱을 바라보며 비웃었죠.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은정아,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학교 생활 괜찮지? 라고 물어보면 응, 재밌어. 라고 대답했지만 방에 들어와 불을 끄면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한마디, 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고향을 떠나 학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메이크업과 화장품을 좋아하던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2번의 휴학을 하면서 힘들게 대학을 마친 20대 중반 뷰티 브랜드의 마케팅팀에 입사했고 단 3년 만에 제품 런칭을 성공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그 성장을 발판으로 5년 전 제 이름을 걸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루미엘, 빛을 되찾은 여자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오늘 그 빛을 앗아가던 사람이 제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다니. 김지연. 입안에서 이름을 굴리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세월이 흘러도 그 얼굴, 그 웃음, 그 태도는 잊을 수 없었죠. 면접 시간은 오후 2시. 전 그날 일부러 인사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자들, 내가 직접 면접 볼 테니 준비해 주세요. 로비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년 전보다 세련돼졌지만 그 눈빛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김지연입니다. 그녀가 데스크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저는 유리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를 겁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지네들끼리 비웃던 안은정이라는 사실을요. 면접실 문을 열며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저임을 알아본 거죠. 오랜만이네요, 김지연 씨.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고동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굳은 채 떨렸습니다. 안은정? 은정이구나. 아, 예전엔 그렇게 불렀죠. 지금은 안은정 대표로 불러주세요. 순간 면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년 만에 위치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그녀는 입을 벌렸다 닫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너가 대표야? 대단하다. 응, 내가 대표야.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니 예의를 갖춰주세요.
제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걸. 12년 전 그녀가 제게 준 고통의 일부라도 이제 돌려줄 차례라는 거요.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반갑다. 은정아. 아니 안은정 대표님. 그 말끝에 실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나를 낮게 보고 있다는 듯한 그 뉘앙스. 저는 태연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지연 씨, 반갑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게, 세상 참 좁네. 나 솔직히 너 이름 보고도 혹시 그 은정인가 했어. 그 은정이요?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조용했던. 그녀는 슬쩍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조용했던이라고요? 제가 조용했던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비웃고, 움직이면 괴롭혔던 게 누구였는지 모르는 척을 하네요.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들춰봤습니다. 현재 뷰티 브랜드 마케팅 경력 5년. 직전 회사 퇴사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 실력을 몰라주기도 했고요. 제가 좀 일 욕심이 많거든요. 거짓말. 그녀의 말투엔 여전히 남을 깔보는 버릇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이 똑똑하고 남은 이용할 대상이라고 믿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테스트요? 네. 저희 루미엘의 신제품 화이트 로즈 앰플을 보고 당신이라면 어떤 마케팅 콘셉트로 홍보하실 건가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고객층은 단순히 미백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원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빛내는 시간이라는 문구로 감성 광고를. 말이 길어질수록 저는 미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문구. 나를 빛내는 시간. 그건 제가 2년 전 브랜드 캠페인으로 직접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에? 아, 그냥 제 생각인데요. 희한하네요. 그 문구는 저희 회사가 이미 등록한 슬로건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몰랐어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작년 경쟁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그 슬로건을 따라 썼다가 저희가 법적 대응까지 했거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12년 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은정아, 너 숙제했지? 나 좀 보여줘봐. 싫어. 이번엔 네가 직접 해.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니 아직 덜 맞았구나. 그녀는 제 공책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무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은정이가 제 숙제 베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교무실에 불려가 혼이 났고 반 친구들은 제게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그 뒤에도 제 아이디어, 제 글, 제 발표 내용을 늘 자기 것처럼 훔쳐갔습니다. 12년이 지나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네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포장하고 당당히 그걸 내밀 줄 아는 뻔뻔함.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지연 씨, 이력서에 써주신 전 직장 연락처. 저희가 경력 조회할 때 연락드려도 괜찮겠죠?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예. 뭐 그렇죠. 좋아요. 그럼 면접은 이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급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니, 안은정 대표님. 그때 학교 일은 진짜 미안했어. 그때는 어렸고 철없었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섞여 있을 뿐이었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죠.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인 한마디에 그 숨은 멎었습니다. 근데요, 김지연 씨. 그때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너 같은 애는 평생 아무것도 못 될 거야. 넌 항상 내 발 밑이야. 그 말,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면접장은 조용히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분 불합격 처리할까요? 아니요. 제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한테 진짜 면접이 뭔지 보여줄 시간이니까요. 그 말에 팀장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짜로 제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내 손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무너뜨릴 계획을요. 며칠 뒤 인사팀이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면접 보셨던 김지연 씨 탈락 처리로 할까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합격이에요. 팀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합격이요. 김지연 씨는 대표님이 불편해하시는 줄. 아니에요. 그녀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거든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인재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죠. 그건 복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연은 출근 첫날을 맞았습니다. 고급 블라우스에 세련된 정장, 여전한 자신감의 미소.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지연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 방 앞을 지나며 스치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잘할게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대하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내 회사 안으로 들인 이상, 이제부터는 계획적으로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역시나 김지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발표했고 후배 직원에게는 반말을 일삼으며 내가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라서라는 말로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젠 제가 그녀의 상사가 아닌 심판자였으니까요. 그녀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러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루미엘 글로벌 캠페인 아시아 런칭 프로젝트.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한 번의 실수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무대였죠. 그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나를 알아보시네. 김지연 씨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 믿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고 저는 냉정하게 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첫 회의 날 그녀는 마케팅팀 전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가 총괄할 거야. 대표님이 직접 나를 지목하셨으니까 다들 잘 따라줘. 그녀의 말에 팀원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막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며칠 뒤 그녀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캠페인 진행 일정 좀 더 당겨도 될까요? 지연 씨가 판단하기에 괜찮다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신뢰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죠. 저는 이미 인사팀을 통해 그녀의 과거 직장 평판, 업무 태도, 문제점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타인 아이디어 도용, 결과 조작, 부하 직원 괴롭힘. 이 모든 내용이 제 책상 서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자존심을 깰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죠. 프로젝트 마감일 전날 밤, 저는 몰래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처리된 계정.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연 대리의 기획안, 표절 의혹 관련 제보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내 전체 회의에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캠페인 아이디어가 타사 제품 홍보 콘셉트와 동일하다는 제보가. 회의실에 있던 김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그녀는 황급히 변명했지만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이 문구요. 당신의 피부에 빛을 입히다. 이거 3년 전 타사 캠페인 문구예요. 심지어 기획안에 첨부된 이미지는 그 회사의 홍보 포스터 그대로네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비슷하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그때도 그냥 장난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시절처럼요.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네, 옛날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 법이죠. 그날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라니요? 나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김지연 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한 대로 세상이 당신을 판단하도록 놔뒀을 뿐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12년 전 교실 한가운데서 울고 있던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했었지. 근데 그땐 아무도 듣지 않더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12년 전 교실 문이 닫히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지연의 표절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을 했지만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그녀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직원들은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그녀의 주변엔 점점 공기가 사라지는 듯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본인은 몰랐겠죠. 하루는 제가 복도 끝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지연이 아닌 불안과 조급함이 섞인 낯선 소리였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신 이유가 혹시 예전 일 때문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일이라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일 말인가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땐 우리 둘 다 어렸잖아요. 솔직히 나는 기억도 잘 안 나. 그냥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은정아,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누가 나를 보고 웃을까, 욕할까, 때릴까 무서웠어. 집에 가면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울면서도 웃어야 했어.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고. 그녀는 눈을 깔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그게 그녀였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진심을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지금은 잘 됐잖아. 그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성공했잖아. 나 덕분에 더 강해진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내부 감사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김지연 대리건으로 추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 예산에서 300만 원의 유용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 후 법인카드로 처리된 항목이 있네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보고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김지연 씨, 앉아봐요.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님?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이건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입니까? 그건 오해예요.
행사 준비하다가 정산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정산착오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은정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몰랐어. 실수였어. 그녀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때, 내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며 부탁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약하니까,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잊지 못했어.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어. 그 당시 나도 힘들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기회? 너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줬니? 그날 오후 인사팀 공지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마케팅팀 김지연 대리 인사 조치 관련 안내. 내부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즉시 직위 해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자리가 사무실에서 사라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사 로비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제발.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너한테 갚아준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무서워졌다. 내가 무서워진 게 아니라 너의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게 된 것뿐이야. 그녀가 떠난 뒤 로비에 남은 건 그녀의 떨어진 사원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조각을 주워들며 저는 오래된 고통이 비로소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쾌해야 할 복수의 끝에서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김지연 씨 마지막으로 인사도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메일로 짧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은정아,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미안했어. 그리고 부럽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지연의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법이죠. 몇 달 후 협력업체 미팅 자리에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씨, 요즘 좀 힘들다더군요. 면접도 계속 떨어지고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의 감정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연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죠. 그리고 어느 날 회사로 다시 김지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했고 손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했어요. 저 이제는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 나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그때 내게 이렇게 말했어.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나는 네가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아, 제발 나 진짜 그때 미안했어. 살려줘. 미안함이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순 없어. 네가 무너뜨린 내 시간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숙인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해. 그때는 내가 무너졌고 지금은 지연이 너 차례야. 그녀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김지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불쌍함이 아니라 대가였습니다. 밤이 되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정의였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내 지난 고통에도. 1년쯤 지나고 인사팀장에게 김지연에게 연락해서 회사로 오게 했어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로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김지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저는 손끝 하나 흔들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연 씨, 자리에 앉으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 시절, 제가 떨던 그 두려움이 그대로 옮겨온 듯했죠. 면접실 문이 닫히자 오직 우리 둘만이 남았습니다. 경력직 지원자 김지연. 작년에 보고 딱 1년 만이네. 은정아.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되었으니 이제 안 대표님이라 불러야겠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그녀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케팅 경력 5년, 프리랜서 기간 3년. 인상적이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말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 분위기 속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죠. 그런데 혹시 학교 다닐 때 기억나니? 그때 내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야. 제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땐 정말 철이 없었어.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한 거였는데. 그녀의 변명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제 표정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네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웃음 하나, 손찌검 하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그걸 장난이라고 불렀잖아. 하지만 나는 그 장난 때문에 매일 밤 울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 아니, 죽고 싶었다는 말이 정확할 거야. 그건 그땐 진짜 몰랐어. 은정아. 아니, 대표님.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 줄은. 이제야 알겠니? 너는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았어. 잊혀지지가 않아. 그녀는 울먹였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상처를 쉽게 잊어.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해. 제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어떤 복수보다 냉정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우리 회사에 다시 오고 싶었니?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때처럼 잘못하지 않고 진심으로, 새롭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사람이라면 기회를 줄 수도 있어. 그녀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건 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일이야. 며칠 후 인사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며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김지연, 채용 보류.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줄 여지는 있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묘하게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수는 꼭 파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내 존재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괜찮아, 은정아. 그 시절에 넌 충분히 잘 버텼어.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 속에 어릴 적 울던 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잘했어. 지연이를 용서하는 게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야.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김지연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끝으로 과거의 고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승리는 복수를 넘어 자신을 치유하는 용기라는 거요. 지금까지 학창시절 괴롭히던 친구를 다시 만나 그녀를 용서하게 된 인정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24시 사연방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